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나온 소식들 몇 가지를 가볍게 묶어서 가지고 와본 크립토 토마토입니다. 올라온 소식들, 리플사와 연관이 있는 것도 있고 직접적으로는 연관이 없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리고 오랜만에 파트너십 소식도 공식적으로 하나가 나왔는데요. 첫 번째로 나온 소식들을 먼저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리플사가 스프링을 통해서 투자를 한 이 암호화폐 스타트업이죠. 카발랩스가 할베스트라는 새로운 신규 서비스를 이번에 발표를 하게 되었는데요. 어떠한 프로젝트냐? 일단 디파이 프로젝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 할베스트 이용자는 비트코인, XRP, BNB, BUSD, 카바, USDX 등을 이 플랫폼을 통해서 활용할 수 있게 되는데, 사용자들은 해당 코인들을 맡길 수도 있고 대출을 할 수도 있는데요. 양쪽 다 맡기는 사람들, 대출하는 사람들 양쪽 다에게 보상이 이루어질 것인데, 이 보상은 할베스트의 거버넌스 토큰인 이 하드 토큰으로 주어지게 된다고 합니다. 자, 최근에 유니 토큰 등 이 거버넌스 토큰이 열풍을 불러일으키고 있는데요. 과연 사람들이 이 거버넌스 토큰을 받기 위해서 이 서비스를 더욱더 적극적으로 활용하게 될지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 소식이 XRP에게 이로울 수가 있는 점 같은 경우는, 물론 이런 플랫폼에서 XRP를 지원한다는 것 자체가 기분 좋은 소식이기도 한데요. 그것도 있겠지만은 이제 XRP를 맡기게 된다. 그러면은 담보로 묶여있는 XRP 같은 경우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XRP 가격 상승에도 약간은 도움이 될 수도 있겠죠. 물론 이 서비스가 어느 정도 규모로 성공할 수 있느냐에 달린 그런 부분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리플사의 파트너이자 리플사가 어느 정도 지분을 들고 있기도 한 머니그램에 관련된 소식인데요. 머니그램은 지속적으로 성장을 거듭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들의 온라인 채널상에서 국제 거래, 그러니까 여기서는 국제 송금으로 봐도 될 것 같죠. 아무튼 이 거래 처리 건수가 162% 상승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머니그램 앱 또한 서비스 국가들이 늘어나고 있는데, 전 세계 75개국 이상에서 디지털 앱 서비스 활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열심히 네트워크를 뚫어주고 있는 머니그램, 나중에는 이 머니그램이 ODA를 확장하게 되는데도 큰 도움을 줄 수 있게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기대를 한번 해보고 있고요. 자, 그 다음에는 정말 오래간만에 리플넷의 새로운 가입자가 이제 공식적으로 발표가 되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 나빈 굽타 씨가 직접 이제 발표를 해준 것인데요. 인도의 이 은행의 이름은 바로 HDFC 은행이라고 합니다. 인도 내에서 민간 은행 중에서는 가장 큰 규모를 자랑하는 은행이라고 하는데요. 공식적으로 이제 리플넷에 가입된 것이 확인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일단 이 은행이 리플사와 함께 일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작년에 마커스 트레처 씨가 살짝 알려준 사실이기도 하다라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 확인이 됐다라는 것인데, 사실 이런 발표 자체는 지난 8월 12일 스웰 메나 지역 영상에서 먼저 발표가 된 사실인데, 이제 온라인에 돌고 있길래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자, 아무튼 이런 식으로 인도 쪽에서 리플넷이 빠르게 확장이 되고 있는 것 같죠. 자, 그러니까 빵형이 며칠 전에 인도 내에서 다시 한번 암호화폐 관련된 거래를 금지하려고 한다는 것에 대해서 분개하는 것도 이해가 갑니다. 인도 쪽도 빨리빨리 리플넷을 전파시켜가지고 ODL도 뚫어야 되는데, 이 나라 규제 관계자들이 지금 안 도와준다라는 것이죠. 참으로 답답한 상황이 아닐 수가 없겠습니다. 자, 과연 인도 쪽 ODL은 언제쯤 뚫릴 수 있을 것인지 인내를 가지고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으로는 해외 소식 몇 가지가 있어가지고 잠깐 가지고 와봤습니다. 첫 번째는 콜롬비아 관련된 소식인데요. 이 콜롬비아 같은 경우는 금융 당국이 나서가지고 전통 금융 시스템에서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통한 법정 통화 거래 테스트를 해볼 것을 정부에 요청하고 있다고 합니다. 당연히 샌드박스 룰이 적용되면서 테스트가 이루어질 것인데요. 이는 향후 규제 기관이 콜롬비아 소재 은행의 암호화폐 거래를 허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암시한다라고 미디어는 전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이랑은 굉장히 다른 방향이죠. 마찬가지로 콜롬비아도 개발도상국인데도 불구하고 금융당국이 나서가지고 이 암호화폐에 관련된 서비스를 금융 시스템에 적극 도입해보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암호화폐 트랜잭션을 통한 법정화폐 거래 테스트가 진행되게 된다면은 당연히 자연스럽게 암호화폐를 통한 송금도 이루어질 수가 있겠죠. 그런 쪽에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는 것은 아닌가라고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고요. 자, 그 다음에 유럽 쪽에서 이런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유럽연합이 2024년까지 가상자산 제도를 도입해서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 더 빠르고 저렴한 크로스보더 결제를 지원할 예정이다 라고 이야기를 한 것인데요. 자, 유럽 같은 경우는 사실 이미 실시간 송금 서비스를 가지고 있죠. 그 서비스의 이름은 탭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탭스 같은 경우는 이 결제가 아니고 메시징 시스템으로 잘 알려져 있는데,
얘는 결제도 한번 해보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고, 그 과정 속에서 스테이블 코인을 활용할 것이다. 정확히는 스테이블 코인과 같은 가상자산을 이용, 그러니까 여러가지로 테스트를 해볼 의향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데 솔직히 말씀을 드려가지고 이제 유럽 내에서는 XRP가 활용될 여지가 그닥 많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유럽 같은 경우는 유로라는 또 공통의 화폐도 가지고 있고, 유럽 연합에 함께 묶여져 있기 때문에 몇몇 개의 소수의 나라를 빼고는 이 XRP가 활용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좀 작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럽의 많은 중앙은행들이 스테이블 코인에 관련해가지고 연구 및 테스트를 진행을 하고 있죠. 다른 전 세계 여러 중앙은행들도 마찬가지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이제 오히려 이런 종이 화폐보다는 중앙 집권에 대한 스테이블 코인들 같은 경우 거래를 하게 될 때 결제는 빠르겠지만은 말 그대로 중앙화되어 있기 때문에 보관을 한다라고 쳤을 때는 그만큼 리스크도 올라가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디지털화 되면 될수록 브리징 커런시의 역할이 정말 중요해지게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XRP가 활약할 수 있는 그런 환경도 마련되고 있는 동시에 과연 XRP가 정말 우리가 기대하고 있는 그런 역할을 해줄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뭐라고 해야 될까요? 심판대라는 표현은 좀 그렇고, 그것을 확인해 볼 수 있게 되는 시간과 기회가 오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XRP에 투자를 한 것이 성공적인가 아니었는가를 판가름할 수 있게 될 거라는 것이죠.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기를 바라면서 오늘 준비한 영상은 여기서 또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쉬시면서 찾아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기회가 되신다면 이 토마토밭에 힘내라고 물을 좀 뿌려주실 수 있으면 정말 감사드리겠습니다. 광고 영상 시청 오늘도 마지막까지 재생 부탁을 드리면서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